그 소년의 작은 비행기는 중력을 거스르며 날 수 있는데 가장 놀라운 점은 엔진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비행기를 학교에 가져가지만 친구들은 하얗고 못생겼다며 놀리고 손에서 빼앗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다음 일을 누구도 예상 못하죠. 비행기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소년을 향해 곧장 돌진합니다. 마치 미친 듯이 날뜁니다. 마치 비행기 전체가 소년이 하는 말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소년이 살짝 밀자 펑 하고 비행기가 양동이를 향해 발사됩니다. 소년은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입니다. 부모가 보지 않을 때 소년은 사다리를 끌어다가 비행기에 올라타고 지붕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비행기가 자신을 하늘로 데려가 아빠를 찾게 해주리라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엄마가 퇴근해서 돌아옵니다. 이 광경을 본 엄마는 기겁하며 지붕으로 달려가 아이를 힘껏 껴안습니다. 그 사이 비행기는 지붕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몹시 화가 난 엄마는 그 행동이 매우 위험했다고 다그치지만 찰리는 자신의 비행기가 실제로 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뼈저리게 걱정이 된 캐서린은 비행기를 가져다가 창고에 넣어버립니다. 찰리가 울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이 때문에 둘은 크게 다투게 됩니다. 갑자기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비행기가 중력을 무시하고 유리를 깨트린 뒤 방 안으로 돌진해 들어와 마치 악령이 씌운 것처럼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캐서린 이 대걸레를 휘두르자 붉게 빛나며 달려듭니다. 공포에 질린 캐서린을 찰리가 보호합니다. 순식간에 붉은 빛이 사라지고 비행기는 마치 잘못을 뉘우치는 강아지처럼 찰리의 발치로 미끄러져 옵니다. 캐서린은 말을 잃은 채 아들이 비행기를 주워 방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그녀는 즉시 그 비행기를 만들어 주었던 친구 피에르에게 전화를 겁니다. 피에르가 도착하자 그녀는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찰리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숨깁니다. 그들은 비행기 곳곳을 조사하지만 그 어떤 숨겨진 스위치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피에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칼을 꺼내 긁어보지만 놀랍게도 흠집 하나 생기지 않습니다. 이 비행기가 매우 비범하다는 것을 깨달은 피에르는 서둘러 그것을 연구소로 가져갑니다. 이 비행기 모델은 정말 기이한 물건입니다. 정밀 검사를 마친 연구원들은 비행기에 전자부품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모든 과학적 논리에 어긋나는 결과에 그들은 완전히 아연실색합니다. 피에르는 작은 비행기를 쇠 조각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고강도 충격 시험기 아래에 둡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비행기는 흠집 하나, 찌그러짐 하나 없이 그곳에서 나옵니다. 모두가 입을 쩍 벌리고 맙니다. 그 순간 한밤중에 잠에서 깬 찰리는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베개 쪽으로 손을 뻗었지만 비행기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몹시 화가 난 엄마는 마침내 비행기를 연구소에 빌려주었다고 실토합니다. 찰리는 펄쩍 뛰며 밖으로 달려나가 지나가던 동네 아이의 자전거를 낚아챕니다. 망설임 없이 아이도 자전거 뒤에 올라타고 그들은 전속력으로 연구소를 향해 페달을 밟습니다. 10분 만에 그곳에 도착합니다. 삼엄한 경비가 삼엄한 연구소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아이들에겐 계획이 있습니다. 입구에는 당연히 경비원들이 서 있습니다. 갑자기 그 소녀가 다리를 움켜잡고 끔찍한 고통을 겪는 척하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경비원은 덫에 걸려 확인하러 다가오고 그것이 찰리에게는 신호가 됩니다. 그는 몸을 낮추고 안으로 잠입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소중한 작은 비행기를 발견합니다. 피에가 통화하는 사이 찰리는 닌자처럼 미끄러져 들어가 그것을 낚아챕니다. 그 후 그는 나중에 조용히 탈출할 생각으로 캐비닛 아래에 숨지만 피에가 전화를 끊고 몸을 돌리는 순간 그의 눈은 튀어나올 듯 커집니다. 도대체 비행기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는 방 안을 훑어보다가 캐비닛 뒤로 삐죽 나온 찰리의 머리 절반을 발견합니다. 피에가 천천히 다가가는데 바로 그때 갑자기 캐비닛이 마치 악령이 씌운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캐비닛이 피에르 위로 무너져 내리고 알고 보니 작은 비행기는 찰리의 등에 붙어 있었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찰리는 마치 목숨이 달린 것처럼 달아납니다. 연구소에 경보기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몇 초 만에 보안 상황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사방에 경비원이 깔려 이 난관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찰리는 비상구를 통과해
불길에 휩싸인 달리기 선수처럼 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 아빠의 직장 출입증을 꺼내 리더기에 대고 지붕으로 향하는 문을 엽니다. 경비들이 가까이 오자 찰리는 비행기를 몸에 묶고 벽 사다리를 올라 지붕 끝에다 예전처럼 작은 비행기를 꽉 움켜쥡니다. 그는 제발 날 데려가줘 라고 간절히 청합니다. 놀랍게도 작은 비행기는 실제로 그를 하늘로 들어올립니다. 피에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비행기는 산맥을 가로지르고 도시 위를 날아갑니다. 트럭 운전사들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중 한 명의 여자친구는 너무 놀란 나머지 화장이 다 망가져버립니다. 안전한 장소에 다다르자 비행기는 아이를 숲속에 부드럽게 내려놓습니다. 지친 아이는 밤새 반쯤 잠든 채 비틀거리며 걷습니다. 다음날 정오, 아이는 겨우 신호탑 기지에 도착하여 철문을 열고 안간힘을 써서 올라갑니다. 그곳에 비행기를 숨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도착하자 다리에 힘이 풀려 밤새 산길을 걸어 지친 나머지 감자 포대처럼 쓰러집니다. 그는 서 있을 기력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그 사이 동네 소녀는 서둘러 돌아와 캐서린에게 그녀의 아들이 하늘로 솟구쳐 날아갔다고 전합니다. 그녀가 아이를 찾으러 나가려는 찰나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비행기가 혼자서 날아 돌아옵니다. 캐서린과 소녀는 집안에 웅크리고 있는데 비행기는 공중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나를 따라와 라고 말하는 듯 천천히 뒷걸음질 치기 시작합니다. 캐서린의 심장이 요동치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소녀를 집으로 돌려보낸 뒤 차를 몰고 비행기를 뒤쫓습니다. 과연 신호탑 아래에서 의식을 잃은 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가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바로 그때 피에르가 그녀의 뒤에 나타납니다. 그는 비행기가 어디 있는지 내놓으라고 다그치고 캐서린은 탑을 가리킵니다. 망설임 없이 피에르는 트렁크에서 로프를 꺼내 원숭이처럼 탑을 기어 올라가 던질 준비를 합니다. 그는 장갑을 끼고 이건 연구에 아주 중요한 자료야 라고 말합니다. 피에르는 연구를 위해 그 비행기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결심합니다. 마침내 그는 비행기에 로프를 감는 데 성공하지만 바로 그 순간 비행기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로프를 잡아당기며 빠르게 탈출하려 합니다. 피에르가 온 힘을 다해 붙잡지만 마찰로 인해 장갑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콱! 탑의 고정장치가 부서지며 전체 구조물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피에르가 대응하기도 전에 비행기는 분명히 찰리 곁에 머물겠다는 의사를 보이며 캐서린 쪽으로 위태롭게 다가옵니다. 그녀는 그 메시지를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피에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건 내 거야. 절대 가져가게 두지 않겠어?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습니다. 절망한 피에르는 차 지붕 위로 몸을 날려 유리창을 내리치며 그녀를 멈추려 합니다. 그녀가 급브레이크를 밟자 피에르는 튕겨나갑니다. 그는 차를 시동 걸어 뒤쫓으려 하지만 차 열쇠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저 분노의 차 운전대를 내리칠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캐서린은 아들이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어릴 적 가장 좋아하던 해변으로 아이를 데려갑니다. 트렁크를 열었을 때 그녀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합니다. 동네 소녀가 그동안 내내 그곳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좀 들어보세요. 그 비행기 모델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마치 영혼이 있는 것 같고 찰리와 강력한 텔레파시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찰리가 깨어나자 비행기는 자신이 소란을 피운 것을 아는 듯 죽은 척하기로 마음먹고 조용히 침묵을 지킵니다. 찰리는 비행기가 죽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사이 그는 해변으로 몰래 나가 구덩이를 파고 비행기를 위한 작은 무덤을 만들어줍니다. 그는 아빠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빕니다. 하지만 떠나려던 찰나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슬픔을 견디지 못한 그는 비행기를 다시 파내려 하지만 구덩이는 텅 비어 있습니다. 찰리는 친구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땅을 파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존재를 느낍니다. 고개를 돌리자 아빠가 바로 그곳에 서 있습니다. 아빠가 그에게 다가오고 찰리는 다시는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며 아빠를 힘껏 껴안습니다. 알고 보니 찰리의 아버지는 조종사였고 늘 일에 바빠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에 아버지는 자전거를 원하던 찰리에게 비행기 모형을 선물했습니다. 아빠는 다음 크리스마스에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크리스마스는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찰리의 아빠는 비극적인 비행기 사고를 당했고 그 모델은 아빠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찰리가 밤낮으로 그것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밤에 비행기가 혼자 움직이자 찰리는 뭔가 특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빠를 찾으려 그 비행기를 타고 싶었던 이유도 이제 이해됐죠. 아빠의 영혼이 내내 함께였던 겁니다. 심지어 그가 발견했던 출입증도 아빠의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엄마를 공격했던 이유는 비행기를 찰리 A에게서 멀리 가두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찰리 E의 아빠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이봐, 챔피언, 내 대신 엄마를 잘 보살펴줘야 해. 엄마에게 내가 너무 보고 싶다고 전해주렴. 그리고 내가 그리울 때마다 별들을 바라봐. 나도 그곳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떠나기 전 아빠는 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미소를 보여줘 라고 말합니다. 찰리는 자신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크고 밝은 미소를 아빠에게 선물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빠는 작은 배를 바다로 밀어넣고 그 위에 올라타 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아빠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유성이 되어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됩니다. 다음날 찰리는 커튼을 걷으며 엄마를 깨웁니다. 그는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빠가 이제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었다는 사실과 아빠의 사명을 이어받아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의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한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사랑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설명하기에 논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고 그들의 꿈을 가로막는 대신 함께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해답을 내놓지 못할 때도 곁을 지키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추천합니다.